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시간 목요일 3시 30분이네요. 어젯밤 다우지수가 장중에는 700포인트 오르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는 좀 밀리면서 끝났어요. 여러분들 서학 투자자 되시는 분들은 요번 대반등 파동을 잘 이용하셔서 잘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번에 요 하루에 12% 올라간 4월 9일 고점을 아직 못 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7,200, 즉 17,100, 어저께는 17,029. 분봉 차트로 보시면 여러분들 그 10분 차트 보시면 올려놓고 그 다음에 10시 여기 보시면 40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올려놓고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끝났어요. 요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봉으로는 요 날이 제일 중요한데 4월 21일 월요일 요 날부터 올렸는데 이게 치고서 N자로 가는 것보다는 다시 눌렀다 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테슬라와 그와 관련된 종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실적은 뭐 쇼크 나올 거는 뻔한 거고 오히려 머스크의 발언을 기대했는데 여러분들 이 보시면 테슬라 주가 보시면 요번에 200 여기가 21일 그 222불 그러니까 직전 저점들을 안 깼어요. 3월 11일 4월 7일 요때가 나스닥이 이렇게 보시면 3월 11일 나스닥 저점 보시면 여기 딱 보시면 17,000 여기 딱 290입니다. 그리고 4월 7일은 이 17,200보다 무려 어마무시하게 차이 나죠. 14,700 폭락했는데 이 테슬라는 쌍바닥 쓰리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220불과 220불 때 주로 많이 산 거를 270, 80, 90 여기서 매도를 해드렸죠. 또다시 이때도 마찬가지로 270대에서 매도해드렸고 그러면서 요번에 200을 깨냐 안 깨냐를 검증해 봤는데 다행스럽게 돌렸는데 오히려 5, 6월 달에 이거 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제 이 250불, 260불, 270불 매도 사인을 했습니다. 보유하신 거에 적어도 30%만 남겨놓고 뭐 다 팔아도 좋고 70%는 매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 이유는 여러분들 그 우리가 매일매일 이 4월 22일이 테슬라 실적 발표인데 여기서 미중 간의 싸움이 너무 심해요. 힛도류를 공격했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것 같아요. 로봇 사업한테는. 머스크도 그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 그 휴머노이드, 이거 시간이 지체될 것 같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태양광 그 말살 정책으로 동남아 쪽에 태양광 업체 3,400% 완성, 이거는 어마무시한,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힛도류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 그 힛도류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NO, 노트럽이라고 하는 우주항공 업체입니다. 무기 우주항공, 이 노트럽 그루만, 이게 하루에 여기 보시면 544불에서 이렇게 깨부러 하락해갖고 힛도를 공격하니까 4월 20일 날 미국 시장 다 올라가는 날 얘는 하루 만에 12% 빠지고 고점에서는 거의 2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 게 이게 힛도류 공격이거든요. 힛도류.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리나라 우주항공 종목이나 로봇주가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잘 못 주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확인 좀 해야겠어요. 이게 지금 어저께 밤에 나스닥이 올라간 거 이렇게 근데 음봉 나왔죠. 이것도 이제 말을 약간 바꾸지 않습니까? 중국이 상대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관세를 좀 조정해서 낮춰주겠다라든지 벤센트 재무장관이 또 중국하고의 관계 뭔가 약간 발을 빼는 그러한 뉘앙스의 발언도 실질적으로는 중국은 무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동남아 쪽이나 내수 자기들 다지기 전략을 더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이 이제 미국이 노동절 연휴인데 이때 전 국민이 중국 내륙으로 다 퍼져 나가는 그러한 움직임 활동량, 그러니까 고향 찾기, 여행 가기 이런 것들이 제일 활발한 그런 상황에서 일부 우리 쪽으로 이제 뭐 한알령 해제, 여행주,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권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내부 사정 모르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중국인이여 뭉쳐라 이런 거를 공산당 당원들한테 지시를 내려서 각 지방 세부 지방 행정 쪽에 내려가는 핵심 당원들을 교육시키는 하나의 시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뭉치는 에너지가 중국에서 나오고 이게 또 우리나라한테 공격이 들어와요. 갖다 해서 우리나라도 히토류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또 제재도 막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중 간에 지금 뉘앙스는 뭔가 좀 휴전하는 분위기가 나오나 뭐 이거 착각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뜻대로 안 되니까 약간 발을 빼면서 전선을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우디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목요일 날 4월 24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는데 제가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어요. 17만원, 17만원 5천 산 거 오늘 SK하이닉스 18만 원대, 5천 원대 때리는 그런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이게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시아 해지들 외국계 때리면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고점 얼마예요? 보면 18만 7천 원. 제가 대체 시장에서부터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려놓고 팔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번 저점이 16만 원인데 매일 17만 원, 16만 5천 원, 16만 원에 깔아놓고 여기에서만 사십시오. 왜냐하면 엔비디아 하락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테슬라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200불 테슬라는 이제 200불, 210불, 180불, 190불 여기 영역 오면 집중 매수합니다. 250, 260, 270은 매도로 해서 현금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월 달까지 우리는 6월 3일 대선 아닙니까? 5월 28일에 엔비디아니까 그거 확인하고 나서 그러니까 5월 말 6월 초까지 미국 증시는 올라갈 때 엔비디아, 매그니피션트 7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이번에는 90불, 85불, 그러니까 95, 20%, 90, 20%, 그 다음에 85불, 20% 이렇게 사 뭉치고요. 요번에 95불에 사진 거는 105불에 때리라고 그랬어요. 100, 요거 바로 때리는 감각으로 사용하셔서 요게 이제 그 하웨이에서 엔비디아 경쟁 상품이 공격 들어오나 그러면 이건 투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28일까지 확인하시고요. 그거를 또 뭐로 확인을 하시냐면요. 오히려 그 저장 동팡이라고 하는 딥시크 때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저장 동팡 요게 이제 10불 12유안까지 갔다가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죠. 급등하고 나서 120선까지 5위안. 여기서 4 모아갖고 7위안을 돌파하나. 그럼 이게 벌써 한 20-30% 에너지예요. 이거 갈 때 우리나라는 또 GRT라고 있습니다. GRT. 요거 같이 XY축에 넣어서 GRT. 이거 저장 높아이 급등하면 얘도 한 5,000원에 5,500원까지. 그러니까 다른 소부장들 SK하이닉스 연결고리는 한미반도체 우리가 잘 찍어갖고 큰 수익이 났는데 그것도 현금화시키고 이제 틈새 전략으로 중국 저장 높아 연결고리 종목, 딥시크 연결고리 종목,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 급락대를 SK하이닉스 이런 것들 연결고리는 매도 전략 이렇게 전략을 짜서 차별화 전략을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학 투자자들은 일단 언제까지 5월 말까지 일단 현금화 전략으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그 레버리지로 TQQQ 이거는 50불 때 무조건 다 현금화 시키는 이게 3배짜리니까 제일 먼저 팔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어저 50불에 매도 전략을 나갔는데 여러분들 이제 다음은 35불 여기 35불 요번에 40불에서 지졌는데 40불 깨는 파동 나올 때 다시 사는 그러면 이게 35불 때 이때 나스닥이 14,700인데 그때까지 그렇게 깊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직전 저점 붕괴까지는 아니고 여기 15,500과 16,000에서 좀 중간 바닥 정도에서 쌍바닥 나오나 그래서 당분간 17,000과 17,500원 저항 15,500과 16,000을 지지하는 지그재그만 한 두세 달 그래서 7월 달이 거점이에요. 그리고 5월 중순까지 왜 확인을 하라고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트럼프의 여러 가지의 그 에너지 이거를 저는 복잡계 시각에서의 그 초기 조건의 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초기 조건의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이다가 나중에 이렇게 큰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시적 변화를 이 초기 조건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오는 데이터가 트럼프는 미국산 LNG선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 LNG선 못 만듭니다. 뭐 시설이 배를 만드는데 배가 뚝딱 만들어나요? 오히려 철강 그 연계되는 산업도 다 구축돼야 되는데 전력 설비, 철강, UST 갖고 이거 커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들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만들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발언을 왜 하냐? 딴 거 협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히토류 공격을 유발시켰어요. 오히려 태양광 공격하니까. 그래갖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 솔루션을 찍어드렸어요. 하나 솔루션. 그래서 테슬라나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나 엔비디아 매그니피션트 7을 팔아갖고 우리나라는 하나오션 이미 찍어드렸고 여기서는 퍼스트 솔라라고 있습니다. 퍼스트 솔라 태양광의 대장이죠. 퍼스트 솔라. 요것도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적 하락을 지속적으로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번 저점이 116불이에요. 116불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20불 요 영역에서 모으세요. 퍼스솔라. 그 다음에 또 SMR 또 소형 원전이 있죠. SMR 뉴스케일이라고 그러죠. SMR 요것도 12불과 14불 사이 여기서 그리고 오히려 17불과 20불 사이 오면 오히려 단기 차익을 실현하십시오. 이게 추세로 가지 않을 것 같고 5월 13일 16일에 사우디 가갖고 거기서 뭔가 매듭이 풀려야 원전이 갑니다. 요 타이밍도 조절하시고요. 또 하나는
플러그 파워라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 이게 그러니까 태양광, 소형 원전, 그리고 수소 에너지. 플러그 파워. 이것도 70센트와 80센트에서 사서 1달러 넘을 때까지 가만 계시고 1.5달러 오면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의 더블 게임의 머니 게임이에요. 이런 세 가지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셔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전에서 참고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는 매그니피션트 대표되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애플이 5월 1일 날 실적인데 210불 때 팔으라고 그랬어요. 요번에는 200과 210불에서 팔아갖고 요번 190불에 돌렸는데 요번에는 170, 180까지 쌍바닥 검증을 하는지 이것도 6월 달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상승이 나오려고 그러면 중국 폭스콘 공장에 대한 리스크가 제거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때 240불 때려드릴 때 제가 항상 강조한 게 트럼프가 저렇게 공격하면 가장 약점의 아킬레스건이 중국에 공장이 있는 폭스콘, 테슬라가 쥐약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한 겁니다. 또 하나 거의 중국 제품 쓰는 월마트. 월마트는 대부분이 거의 중국 관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월마트 주가도 보시면 이렇게 그 사이에는 급등해갖고 2월 달까지는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달 초 보시면 4월 달에 이제 2일 날 관세 보면서 원래 하락했다가 100불에서 하락했다가 추가적인 저점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79불. 그 거꾸로 올라요. 근데 이게 100불 못 갑니다. 다시 또 그 미중 간의 관계가 또 재개되면 이 중국산 월마트의 제품이 치명타를 받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소비도 줄고 그러면 나이키, 월마트 이런 것들이 다시 80불대로 쌍바닥 검증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가장 또 기준이 되는 게 미국 폭스콘 공장, 애플. 이게 중국에 있는 게 대만으로 가거나 우리나라 오면 이게 대박이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노리고 우리나라는 LG 이노텍, 애플 연골고리에 우리가 이번에 LG 이노텍도 여러분들 아주 잘 팔아드렸습니다. 이게 직관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17만 원대 팔아드렸죠. 아주 귀신같이 고점에 팔아드렸는데 10만 원까지 급락했다가 이번에 14만 원, 15만 원대는 매도하고 다시 11만 원, 12만 원 쌍바닥 검증해 보시죠. 애플이 80불 오면 얘도 12만 원을 지지할 건지 깰 건지 여기서는 실적단을 볼 필요 없어요. 애플을 보는 겁니다. 애플을. 그래서 애플과 연동된 우리나라 가닥에서 스마트폰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장동팡 GRT 반도체는 사지만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애플 바닥 확인될 때까지 검증하는 그러한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5월 13일 날 제가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NOC라고 노스그룹 미국 우주항공 급락한 거, 그 다음에 RTX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급락.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서 나는 푸틴하고 자르니까 우크라이나 바로 종결하겠다. 이거 반대로 되고 있어요. 푸틴한테 끌려다니는 느낌. 그러니까 오죽하면 미국의 특사가 러시아 가면서 크림반도 러시아 줘라. 이거 우크라이나 유럽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달 중순에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여기에 우리나라의 건설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그래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이 다른 것들 급락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주구장창 파는데 이쪽은 에너지가 다른 게 이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라는 건 이 흑해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의 곡물이나 그 다음에 광물,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여기서 오데사라는 항구를 통해서 이게 전 세계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구인데, 이 크림반도 다 넘어가고 완전히 우크라이나의 그 지금 전쟁은 더 강화되고 확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데사마저도 여기가 만약에 크림반도 봉쇄되면 이 우크라이나는 끔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 위치도 잘 기억하세요. 여기는 이제 발티해. 여기가 조금 맞지만 이게 러시아형입니다.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똥 떨어졌죠. 여기에 이제 또 북유럽을 또 관리하는 시스템이 또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크림반도 하면 여기가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있는데 이게 한강보다 좁아요. 700m. 그래서 이게 지중해로 연결돼요. 만약에 이게 지중해가 러시아의 영월고리하면 이건 뭐 간단히 얘기해서 스페인, 남유럽, 여기 또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것 여기가 또 난리예요. 이게 보이지 않게 지금 국제 매트릭스가 참 유럽이나 유럽한테 참 불리하게 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한테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사드 배치, 우리나라의 패트리어트 1기의 대대가 사우디에 배치됐다는 루머.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수에즈 운하의 위치가 또 중요하고, 옛날에 수에즈 운하가 이게 배가 이렇게 한번 잘못 들어갔고 물류가 전 세계가 난리 난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이 힘 한 번 돌아가고 이게 어마무시한 물류의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 얘기가 또 강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시는 첫 순방입니다. 첫 순방이에요. 오히려 우크라이나하고 푸틴 만나갖고 뭔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여기에 우리나라가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원전지인데, 카타르, 우리나라가 LNG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그리고 LNG 그 배를 많이 수주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는 또 원전, 건설, 네옴시티. 근데 이런데 지금 먼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설, 원전, 그리고 LNG. 이게 여기의 핵심이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정책, 에너지 패권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행동대장이 이스라엘이 있다면, 이란은 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있어요. 요번에 보이지 않게 이란하고 핵 협상했는데 이게 잘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주가들을 다시 바닥을 확인하는, 그리고 또 딥시크 같이 이게 확인 좀 해야 돼요.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제품을 안 쓰고 자체 개발한 AI 칩을 대량 출하, 이게 사실이면 이게 엔비디아 주가 폭락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그래서 매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닥을 오늘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는데도 못 가는 이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도 한번 지금 시장이 끝났을 테니까 시가상위 종목에서 대표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동향을 한번 볼까요? 안 사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 2등 주가를 사줘야 되는데 안 삽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오늘은 삼성전자는 좀 5만 주 샀네요. 5만 주. 그냥 추세 매매고, 여기 금액 베이스로 바꿔보면 여기 3월 31일 기준으로 이게 공매도 재개한 날이에요. 2조 7천억을 때려요. 어마무시하게 때립니다. 어마무시하게. 이거를 받아줄 게 연기금밖에 없는데, 연기금 기타 보니 연기금 안 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매도합니다. 수량으로는
오늘도 30만 주 때렸네요. 얘는 삼성전자보다 더 때립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3조를 때려요. 그러면 두 개 합쳐서 거의 6조 때리죠. 그러니까 6조 때렸는데 전체 시장은 거의 12조를 때립니다. 3월 31일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의 12조. 그리고 선물도 3조 8천억. 그리고 요 금융투자 1조 현물에서 사는 거 같죠? 거기에 5배를 팝니다. 5조. 이러니까 될 리가 있어요. 시가장기 종목들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가장기 종목들 매도해갖고 우리가 설정해드리는 오히려 우량주의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뭐 이런 게, 두산에너지, 에너빌리티 맞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동하는 게 더 낫고, 중소형주 중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패권전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지하화, 그 다음에 철도, 이런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매매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그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판이 더 확산되고 사우디까지 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뭔가 조선주가 다시 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만 점령 시나리오 남중국해 대만을 바로 점령하지 않습니다. 뺑 누르죠. 군사훈련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해안에 또 중국이 구조물 만들죠. 남중국해 구조물 만들고 거기에서 내 영토다 하고 해서 막 필리핀, 베트남. 근데 이제 미국이 때리니까 시진핑은 베트남 가갖고 또 전선을 우호 전략을 확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베트남이 여기에 반사 틈새로 특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11,000과 12,000 사이에는 베트남 투자하시는 분 베트남 ETF나 베트남 1등 주식을 그때 사면 오케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베트남은 호찌민 해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 여기 보시면 보세요. 사흘 11,000원 여기도 11,000대 여기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시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게 이제 5월 13일이에요. 그때까지는 리스크 관리하죠. 미국 증시, 우리나라 시가상위 종목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 요 사우디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나 이게 유가를 급등시키고 그 다음에 그 LNG 알래스카 들어오는 속도를 급하게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미국 시장도 시가상위 종목들 현금화시키고 여기도 오히려 좀 5월 중순까지 현금화 만들어 온 다음에 나스닥이 뭐 500에서 700 급락하는 타이밍 때만 사는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15,500과 16,500을 다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사는 겁니다. 이때 테슬라 다시 사고 이때 애플 다시 사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동안 가장 또 강력하게 또 70불 때 급락 때 매수해 드렸던 팔란티어 100불 때 100% 다 팔고 나오십시오. 팔란티어 그나마 제일 요번에 급락 때 70불까지 급락해요. 여기서 제일 많이 우리가 매수했어요. 100불과 105불 사이에 현금화 시키시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다시 재매매 타이밍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서학 투자자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번 하락은 TQQQ 팔아갖고 XQQQ 요 XQQQ가 이제 요번에 32불 35불에 사갖고 요번에 40불 넘을 때 떼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SQQQ 요 32불과 35불 사이에 사서 요번에 42불까지 또 지그재그 그러니까 TQQQ의 정반대예요. TQQQ는 50불에 팔고 35불과 40불 사이에 사는 그런 박스 전략을 요거 반대로 하는 거죠. SQQQ와 TQQQ 반대되는 상품이 50불 때 팔고 40불과 35불에 사는 이런 지그재그 파동을 한 5월 13일과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나
이때 푸틴하고 어떤 과정,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제 주요 나라들의 그 협상, 5개국 협상, 우리나라는 벌써 이번 주에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요구 조건을 어떤 걸 받아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6월 3일 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요구 조건만 내세우지 다음 정부의 책임자 세우면 그때 확정 짓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시간 인터벌, 이 시간 간격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잘 이용하셔서 서학 투자자들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고 이번 파동을 이용해서 파동 때 강할 때 팔아갖고 다시 요 4월 7일 저점까지는 다시 깨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거는 미중 간의 그 대만의 그 군사적 갈등이라든지 이란에서 중동전이 다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깨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 확인하는데도 그 맥점이 7월 4일 미국은 독립기념일, 7월 초 5일부터 7일에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어요. 거기서 위안화 환율 시스템에 위안화 결제 시스템 만들면 이건 치명적이거든요. 이렇게 어떤 구조로 나오나 그거 확인할 때까지는 지그재그 파동으로 서학 투자자들도 리스크 관리, 단타 트레이딩 감각으로 시장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